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뉴스팩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오미크론 부부, 오미크론 확진 부부라고 보통 부르던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뭐 택시, 방역 택시를 탔고 사람들도 좀 제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돼서 좀 안심했는데 거짓말해가지고 예. 지금 이분들이 접촉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다면서요. 예. 사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오면서 이제 오미크론에 확진이 된 건데 네. 이게 목적 자체가 선교 활동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네. 1000명대 이렇게 접촉자가 1000명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가 많아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귀국할 때 택시를 탄 게 아니라 이제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지인을 만나서 그 네.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역에 허점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 지인이 한 4일 정도 확진이 되고 4일 정도를 지금 그냥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이게 한 80명 이상의 접촉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마트 이런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87명이 접촉자로 파악이 됐고 이 중 1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교회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 41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부부는 이제 차 안에서 마스크를 썼는데도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미접촉자 1명 포함해서 총 6명까지만 허용하고 12시까지 허용하는 이런 방역 거리두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접촉을 그분들하고 했던 지인들이 제때 격리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형 교회를 또 방문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일파만파다. 어유 그렇군요.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본인들이 이제 이러저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였는데 네.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 거짓말들을 할까요? 뭐 걸렸으면은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2의 신천지 사태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는 접종 아예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미접종자 1명 포함해서 6명까지는 포함을 시키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위드 코로나를 또 다시 돌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협조하세요. 예, 우리 서로가 잘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결과적으로는 윤핵관 때문에 열받았다. 네. 그리고 본인을 홍보비나 해먹는 사람으로 치부한 게 너무 화난다. 이런 건데 이게 또 기류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맹을 하다가 어제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도 JTBC 또 예. 인터뷰를 했더만요. 예, JTBC 인터뷰도 하고 조선일보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맹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자맹의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또 후보가 이제 정치 신인임에도 정치를 오래 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 쪽, 이쪽 지지자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최측근들만 배치를 하면서 사실 파리떼가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홍준표 의원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풀으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홍준표 의원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준석 법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로들하고 만났는데 원로들은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고 뭐 그래도 이준석을 조금 달래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조금 우세한 의견이었던 예.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날까 안 만날까 다들 좀 궁금해했는데 오늘 만나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이준석 대표의 요구 사항은 명확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한 사람 잘라라. 예. 근데 그 사람이 윤핵관이기 때문에 잘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제 만나서 김병준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조금 축소하고 뭐 비서실을 없애버리고 하면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도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두 개랑 연결해 보면은 결국 좀 본인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좀 정비하겠다 뜻입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보수 언론 쪽에서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과연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냥 일단 표면상 만나러 가는 건지 오늘 만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안 만난다. 뭐 내가 뭐 하려고 굳이 만나러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어제 계속해서 또 재충전 리프레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 아, 이분은 그럴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언론에는 좀 이렇게 슬슬 흘리는 것 같아요. 네, 지지율 하락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근데 또 보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모르겠어요. 예. 뭐 잘하시겠죠. 예.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어제 정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했으나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또 기각되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기각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건데 공수처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잘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증거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대로 가면은 빈손으로 마무리가 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관계성 여부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공수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그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손준성 검사가 뭐 시읒 검사, 이은 검사한테 이렇게 시켰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됐고 손준성 검사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뭐 후보 뭐 관련된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시켰다는 부분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지금 그 영장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불구속 기소는 물론 하겠지만 이게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안 안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완전히 큰일이네요. 굴욕, 네. 치욕 뭐 아주 정말 난리가 나겠네요. 그동안 뭐 손준성 검사랑 김웅 의원이 해왔던 전략이 먹힌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됐을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들 방법이 별게 없네요. 이랬다는 건데 글쎄요. 수사기관들이 참 수사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